토트넘은 올 시즌 8위가 되었고 다음 시즌을 잘 준비하고 싶겠지만 경쟁팀들은 더 잘 준비를 하고 있어서 다음 시즌도 암울한 성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될 줄은 축구 전문가들도 몰랐습니다. 시즌 시작 전에 스카이 스포츠 해설위원인 네빌과 로이키는 토트넘이 맨시티 리버풀의 우승 대항마가 될 거라고 예상했으니까요. 캐러고도 토트넘이 3위를 한다고 했습니다. 올 시즌 3위는 메뉴, 득점 58득점에 실점 43실점. 토트넘이 전 시즌에 4위를 했을 때 메뉴의 득점보다 무려 11점이 많았고 실점도 3점이 적었습니다. 토트넘이 4위했던 성적만 냈어도 3위였던 거죠. 매우 이상한 건 토트넘은 4위를 한 이후에 팀을 리빌딩한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히샬리송 900억, 비수마 400억, 바르셀로나산 센터백 랑글레 임대, 주급 19만 파운드 윙백 페리시치. 돈은 나름 썼죠. 첼시가 전반기 5천억씩 써버린 것이 오바인 거지 토트넘 치고는 돈은 많이 썼습니다. 문제는 돈을 잘 써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봤던 수비는 주전에서 밀린 랑글레를 임대로 데려와 버리고 손흥민, 케인의 백업 정도의 선수를 900억을 들여서 데려왔는데 와, 충격. 리그 한 골이 전부입니다. 아마 히샬리송 본인도 충격일 것입니다. 에버튼에서는 본인을 중심으로 팀이 움직였는데 토트넘에 와서는 서브가 되어버렸으니까요. 더 큰 문제는 비수마 영입입니다. 비수마 영입은 전문가들도 최고의 영입이라고 하면서 기대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EPL 베스트 11에 들어간 비수마를 데려왔으니 말 다 했죠. 그런데 영입한 단장과 콘테와의 보이지 않는 마찰이 있던 게 분명합니다. 콘테 지가 원하는 선수가 아니었던 거죠. 히샬리송은 후반기 마지막에 콘테와 대화도 거의 없었다는 충격 발언을 했습니다. 비수마는 투미들의 적응을 못한다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비수마를 서브로 돌려버렸습니다. 우선 그게 엄청난 문제점은 아니었습니다. 팀을 4위로 이끈 핵심 미드필더들 호이베르, 벤탄쿠르가 건재했기 때문이죠. 토트넘은 전반기에 4위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콘테의 안일함이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벤탄쿠르가 십자인대 파열이 콘테 때문은 아니지만 벤탄쿠르 빠진 대처를 제대로 못하면서 팀이 붕괴되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타이밍만큼은 벤탄쿠르가 이탈한 후 토트넘이 망한 건 확실합니다. 비수마도 미세 골절로 이탈한 상황이 되긴 했지만 처음부터 비수마를 활용한 전술을 짜놓았어도 비수마가 이렇게 헤매고 부상까지 당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비수마의 성적은 공격 포인트 0입니다. 경고만 6번 받은 게 다입니다. 이걸 비수마 탓한다고요? 전술 탓이죠. 선수 활용과 전술 변화에 따라 선수들은 부진하기도 하고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토트넘은 선수 활용, 전술에서 대실패를 한 시즌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 판단을 레비가 하게 됐을 때죠. 벤탄쿠르가 돌아오면 괜찮을 것이다. 스쿼드는 괜찮으니 감독만 잘 데려오면 된다. 유럽 대항전 없으니 경기 스케줄이 여유가 있을 것이다. 우선 토트넘의 비상은 감독들이 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자칫 무늬만 감독 데려왔다가 선수들마저도 자포자기 해버리면 다음 시즌도 끝입니다. 끝! 손흥민, 케인이 성품 좋다고 될 일이 아닌 거죠. 토트넘이 마지막 2경기를 남겨둔 채로 케인은 인터뷰를 통해 구단과 상의해서 계획을 들어볼 것이라고 했고 최근 클루셉스키도 인터뷰를 통해서 구단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나는 토트넘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계획이 무엇인지 먼저 들을 것이라면서 도대체 팀의 방향이 뭔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입장이죠. 심지어 영국 다수 매체들이 토트넘이 클루셉스키의 완전 이적 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 클루셉스키는 유벤투스로 돌아갑니다. 컨퍼런스 리그 축하해. 클루셉스키 거치 문제뿐만 아니라 케인은 영국 언론들이 나누면서 잔류하네, 이적하네 이렇게 50% 확률로 떠들어대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레비가 무슨 의중인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죠. 사실 케인은 93년생으로 스트라이커로만 봐도 아직 5년 이상은 거뜬한 상황입니다. 실제 토트넘에서 1년만 참으면 FA로 더 엄청난 주급을 받고 기분 좋게 떠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재계약은 100% 안 하죠. 토트넘은 이미 우승할 수 없다는 팀인 건 답이 나온 상황입니다. 레스터 시티가 우승했을 때야 B클럽들도 리빌딩하는 시기여서 그렇지 그런 동화 같은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면에서 케인은 1년 동안 팀에 남아 우승 없는 커리어가 또 쌓이는 것뿐 큰 피해는 없습니다. 주급은 더 크게 오르게 되니까요. 반대로 레비 입장에서는 결국 케인을 데리고 챔스 진출을 해서 경제적 이득을 챙기겠다는 건데
올 시즌 실패, 다음 시즌 포함 2년 연속 챔스 진출을 실패하고 케인 이적료까지 날리면 수천억을 날려버린 셈이 됩니다. 레비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최악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미 토트넘보다 상위 레벨 팀들은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6시즌 동안 토트넘보다 아래 순위에 있었지만 올 시즌 토트넘을 역전하면서 1위에도 가능했었던 아스날은 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다드에서 아스날은 또 다른 타이틀을 위해 벌써부터 다음 이적 시장을 준비하고 있다. 스탄 크란키 구단주는 아르테타 감독을 위해 최대 2억 파운드 상당의 지원을 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토트넘은 역사상 이런 돈을 써본 적도 없습니다. 토트넘이 3천억을 쓰면 골키퍼, 센터백, 미드필더 등 수준급 5명 이상의 선수 영입이 가능합니다. 아스날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듯이 라이스, 빈도안, 메디슨, 마운트까지 중원 영입 후보로 두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그 사이 실속만 챙기려다가 메디슨은 3년 전부터 영입설만 나왔을 뿐 최고 수준의 선수에게 돈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큰 돈 쓴 선수들은 죄다 실패했죠. 은돈벨레, 히샬리송. 솔직히 이런 토트넘 스쿼드로 히샬리송이 다음 시즌에 10골을 넣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백업이 될 상황이니까요. 자, 케인은 마지막 홈경기가 패배로 끝난 후 힘든 내색 없이 팬들과 인사를 하고 가족들과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30골을 넣으면서 시즌 평점 10점 만점에 베스트 11에도 뽑혔으니까 본인이 이룰 건 다 이뤘으니 뭐가 아쉽겠어요. 떠나면 우승 도전할 수 있어서 좋고 안 떠나면 주급도 올라갈 거라 좋을 뿐입니다. 반대로 해외 언론은 토트넘의 역사상 최대 고민이라고 전했습니다. 손흥민이 떠나질 못하는 입장에서 보면 손흥민은 케인보다 한 살이 더 많은데 계약은 2년이 남아있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냉정하고 폭동 일으키지 않는 이상 손흥민은 남는다고 본다면 케인 보내고 리빌딩 시킬 수 있는 적기입니다. 토트넘의 전성기와 최근 4위는 좋은 미드필더들이 있었을 때였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2018-2019 시즌 케인이 리그 10경기 플러스 챔스 16강부터 못 뛰었을 시즌에도 토트넘은 리그 4위로 챔스 진출도 했고 챔스 준우승도 했습니다. 케인이 빠진다고 해서 토트넘이 10명이 뛰는 게 아니라니까요. 케인이 득점이 많아도 파리하는 판인데 뭐가 중하겠습니까? 케인은 현재 몸값으로도 1억 파운드의 가치인데 다른 팀이 케인으로 인해서 강해진다고 하지만 토트넘보다 레벨이 떨어진 팀으로 이적해서 토트넘을 내려앉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토트넘보다 더 강한 팀으로 이적하게 되니까 순위 싸움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더구나 그 팀이 케인 데려간다고 해서 12명이 뛰는 것도 아니거든요. 토트넘이 투자하려는 금액에 케인 이적료만 합쳐도 바로 2억 파운드로 토트넘 미드필더 강화와 수비 강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억지인지는 알지만 히샬리송은 에버턴에서 평균 10골을 넣었는데 에버턴 자체가 레벨이 높지 않아서 그렇지 오히려 브라질 국가대표로는 거의 매경기 득점을 했던 선수입니다. 결국 히샬리송도 이 선에서 좋은 선수들이 포진되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라는 거죠. 머리 하나는 잘 맞추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케인이 떠나야만 손흥민이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쏜케 듀오라고 하지만 올 시즌 10골 중에 케인의 도움으로 손흥민이 득점한 건 한두 골입니다. 손흥민이 케인 의지에서 득점한 게 아니라 대부분 본인 스스로 해결을 했습니다. 어차피 창의적인 미드필더를 데려오면 케인이 손흥민에게 어시스트해줄 상황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어차피 토트넘 답이 없는 거 레비가 파격적으로 케인을 팔아버리는 게 가장 임팩트 있을 텐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케인이 떠나면 정말 토트넘은 더 망하게 될까요? 아닐 것 같은데. 레비야, 이 컨텐츠를 좀 봐라.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